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제 먼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죠. 오늘 지금 2시에 열렸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자기 징계를 집행정지 해달라 이래가지고 재판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음, 고도의 전문적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그리고 이 결과는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심판 결정이 곧 아마 뭐 빠르면 내일 저녁쯤 뭐 금명간에 아무튼 있을 수 있는데 법률에 관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어설프고 섣부른 추측을 내놓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KBS 그리고 또 우리 최 앵커님께도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 섣부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판사로 있는 분과 판사로 있다가 최근에 옷을 벗은 두 분에게 곡진한 취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취재가 있었군요. 예. 워낙 중요한 일인데 예. 델리케이트한 게 있어서 예. 우선 법원장을 마치고 그러니까 법관으로서는 꽤 오래 계셨고 할 만큼 하신 분이죠. 예. 이분의 견해는 재판부 판사들 마음이 아마 지금 이 순간 지금이란 말은 저하고 통화할 때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 그래요? 마음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대단히 힘든 문제다. 그리고 이게 이 컵 드링크처럼 예. 저울에 올리면 딱 몇백 그램 이렇게 나오는 사안이 그렇게 명쾌한 사안이 아니다. 아, 논쟁적이다. 예. 그래서 어느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누구를 탓하기 힘든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정도군요. 네, 이런 전제 하에 예. 판사 사찰 의혹, 물론 법무부의 표현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고 약간 톤 다운돼 있습니다만 예. 그게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의혹 단계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징계의 결정이 정직 2개월이라는 점에서 정직 그 자체는 중징계지만 정직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 6개월이나 4개월보다는 좀 낫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이 징계는 부당하다. 좀 가려주시오라고 지금 법원에 물어본 윤 총장에게는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표명하셨고요. 정직 2개월을 집행정지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 괜찮다. 괜찮다. 징계가 과한 게 아니다.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인용이란 말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예. 헷갈려하실까봐. 예. 현직 판사는 물론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징계 절차나 징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됐었느냐. 예. 그다음에 이 징계 행위로 인해서 윤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생기느냐. 그런데 윤 총장이 받을 손해와 우리 공공이 받을 이익 또는 손해 예. 이런 걸 잘 따져봐야 한다. 예. 그런데 윤 총장의 방어권이 상당히 많이 좀 제한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규정을 바꾸는 등 예. 징계 절차가 매끄러웠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런데 윤 총장의 지금 가처분 금지 신청을 예.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할 것이다. 판사도 자기는 반반이라고 본다. 반발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예. 어느 한쪽으로는 쉽게 선뜻 기울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대표는 좀 취재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 저는 뭐 워낙 그 예.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대략 감은 잡히는데 일단은 뭐 새로운 소식이 음. 지금 이제 2시간 만에 예. 이 신문이 1차 신문이 종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분이 2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예. 2부 때 3시에 속행하기로 3시에 속행하기로.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따라서 음. 24일 날 밤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마스 전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 23일 날 2시에 정경심 교수 그렇습니다. 재판 1심 네. 재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고가 있죠. 그럼 24일 날 3시에 속행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결정이 된다면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2시간 들었는데 양쪽의 이야기는 다 들었거든요. 30분씩 원래 할애를 했는데 예. 법무부하고 윤 총장 변호인 측에 예. 각자 주장은 다 들었고 이제 조금 더 들은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지났다면 그러면 이제 쟁점이 거의 다 추려졌을 거고 물론 이제 이전에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은 다 받아봤을 테니까 판사들이 3명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내일 정도에 뭐 자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24일 날 속행해서 한 2-3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쓰는 작업이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밤에 늦게 아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끌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전에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2시에 시작된 1차 기일에서 양측에 30분씩의 신문 시간을 줬거든요. 예. 그것은 뭐 기계적 공평성으로도 당연한 거고 음. 몇 가지 확인할 대목은 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갈 수 있는 것들도 양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고 음.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에서 상당히 짚어진 부분도 있고 예.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 예. 신문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주는 완전히 법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있었고요. 내일은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고 그렇죠. 그 다음 날은 다시 오늘 이 건에 대한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니까 뭐 안철수 대표는 일요일도 가끔 기자회견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날 이것을 가지고 뉴스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보면은 24일 날 속행되는 신문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최근의 빅 이벤트에 대한 법원의 시간이고 상당히 파장이 크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예상을 판사들도 인간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정서를 가진 감정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공교롭게 판사 사찰 문서가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이분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거든요. 행정심판. 본안 소송이 예. 아니라 행정심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피해자들의 어떤 방어권이 얼마나 보장됐느냐 이 예.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단에 예. 내용보다도. 그다음 내용에 있어서는 징계받을 만한 사유인가 이게 예. 그 정도만 살펴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서 윤 총장 측의 손에 들어준다면 이후에 사실은 행정부처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앞으로 징계위원회. 왜냐하면 징계받은 당사자들이 이 판례를 뭔가 핑계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징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사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제거한 사안인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기업주와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정직 2개월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직해서 3개월째부터는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 임원이 잘못해서 정직 2개월이다 쉬어라라고 했을 때 그걸 기업주가 못하냐라고 하면 한국 신문들 아마 난리 날 걸요. 네, 그래 파장이 클 것 같고요. 네. 뭐 서기호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지금 변호사전 판사를 했었는데요. 그분 얘기는 이런 겁니다. 7개월 남았는데 임기가 예. 정직 2개월하고 3개월하고 무게감이 다르다.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2개월이나 3개월이나 뭐 큰 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주장하는 어떤 인용 쪽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손해 이 얘기를 하는데 회복할 수 그게 2개월하고 3개월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판사들이 좀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3개월쯤 되면 그럼 자녀인 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약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2개월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대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성 1호기 제가 볼 때는 수사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총장이 자리를 비운다 해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예. 그런 뭐 이유가 좀 그렇게 설득력이 높진 않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용어는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리고 23일 날 속행되는 것에서 나온 결정은 판례는 아니고요. 예. 그냥 신문을 통한 결정이죠. 음. 가처분 금지 신청에 아, 대한 법원의 그렇죠. 결정인데 예, 예. 이게 이 두 달이 참 애매합니다. 두 달이라는 시기가. 정직 2개월. 예. 예. 지금까지 말하자면 처분, 징벌, 징계, 형벌의 내용이 두 달간 쉬쉬오잖아요. 예.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직은 정직인데 예. 물론 정직 자체는 중징계입니다. 예. 해임 면직 다음에 정직이니까. 예. 근데 정직 4개월이 나왔으면 예. 대부분의 판사들이 음.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음. 윤 총장에 대해서. 음. 그래서 윤 총장의 금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기자들이 그걸 숫자로 표현해 달라고 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 그랬더니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70%쯤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4개월이나 6개월이 나왔다면. 예. 그런데 2개월이기 때문에 예. 그 역으로. 정도는 아닐 것이고 예. 그다음에 본안 소송은 2개월 훨씬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금지 신청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것들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23일 날 다시 한번 속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이 관련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이야기 하기 전에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돌았어요. 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서울시장 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 추 장관이 사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이런 지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윤석열과 갈등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할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예.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음. 일단 추 장관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중도층들을 의식한 행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 장관 사의 문제에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그걸 세 가지로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개인적 좀 불만도 있어요. 면직이나 해임을 원했을 것 같고 추 장관 예. 입장에서 예. 충분히 그 부분이 해당된다 징계 사유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조기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고 한편으로 본인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사퇴 카드 이 부분이 정치권의 화제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도 내려놨는데 예.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일제 여권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기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강윤 소장님은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은 예. 예. 일단 나는 문책 대상이나 개각 대상이 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임면권자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는 문서를 대통령께 올리고 임면권자인 예. 그리고 나는 내 임무를 다 했으니 나 스스로 계단에서 내려온다.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양새는 좋죠. 그렇죠. 예. 예. 모양새. 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음.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 대통령께 보고하고 내 스스로 내려온다. 이거 자체가 주체적인 거고 예. 누구에 의해서 교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거고 둘째는 자
거의 당사자라고 싸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윤과 추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이건 개혁과 비개혁 또는 반개혁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본질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예. 어쨌거나 메인 파트너가 윤 총장이었으니까 장관인 내가 스스로 나감으로써 징계위 결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귀하도 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고려해봐라 거취에 대해서 그런 압박 요인이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적으로. 그리고 추 장관이 이후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그렇게 급히 뭘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파도를 한번 넘고 난 직후고 연말 코로나 상황도 좀 봐야 하는 것이고 네. 연초에 개각 및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그 후보들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도 봐가면서 개각에 따른 후속 요인이 어디까지 퍼질지 이를테면 정세균 총리까지도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안 그래도 좀 모션이 크다. 뭐 추 장관을 비판한 측에서는 왜 이렇게 뭐 나대고 못 살게 굴고 이러니 그랬는데 길다면 길었을 몇 개월의 전투나 전쟁을 일단 본인 손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당분간은 관망을 하면서 자신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바둑으로 말하면 어느 돌로 어느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 가장 쓰임새가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대표님도 그 추미애 장관의 총리 입각 가능성에 관해서 비슷하게 저는 생각하시죠?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다고. 네, 그 예. 쓰임새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세균 그 총리는 야당 쪽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그 청문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목 잡잖아요. 예. 훨씬 제보골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 인사를 임기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예. 김부겸 전 장관처럼 그런 유형이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추 장관은 대선 띄워야죠. 그리고 추 장관의 사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은. 예. 그래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반려할 수도 있고 또 뭐 보름이든 2주든 3주든 예. 더 가지고 심사숙고하실 수도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아까 있던 이 그 집행정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등등을 좀 고민하실 겁니다. 또 공수처가 놓여 있기 때문에요. 또 만약에 길게 간다면 1월 말 2월 초에 그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예. 이때까지 추 장관의 어쨌든 검찰 내부 상황을 가장 잘하는 게 추 장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보이죠. 예. 총리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 총리도 변동이 있는지까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있다. 거죠. 예. 예. 제가 과잉 해석했습니다. 과잉 해석했고. 후속 총리가 추 장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 예. 그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를 제보소는 뭐 가장 그쪽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체에서 다 1위를 했더라.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거 조만간에 계속 예. 된대 이제. 예, 귀찮아서 안 읽을게요. 그냥 전체 1위더라. 근데 뭐 오차 범위 내죠.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 이게 그것도 예. 사람들 오해할 것 같은데 예. 범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같이 합친 게 아니라 범야권. 여권과 야권을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가 좀 헷갈리죠. 헷갈려. 제목만 보면 안철수 1등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야권인 그 예. 국민의힘 주자들하고 예. 국민의당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금태섭 이런 무소속이 예상되는 예. 이런 분들 합쳐서 그리고 예. 뭐 정의당이나 이런 건 또 빼야죠. 예. 보수 성향의 범야권 후보들을 뜻한 것이고요. 예. 여당대로 따로 했고 거기에서는 또 박영선 어. 지금 현재 장관이 1등을 했고요.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은 좋겠어요. 안철수 전 의원 하지만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 예, 국민의당 지금 대표인데. 알았습니다. 예, 좋게 해줘야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예. 아니 기분은 좋겠어요. 오랜만에 1등 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예. 그 안철수 나경원 붙여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게 뭐 다른 조사에서도 그렇게 붙여오지는 않았지만 예. 예를 들면 저희 조사 예. 민주코리아가 아시아경제 11월 초에 했거든요. 1.1일 날 조사했는데 그때는
나경원 전 의원을 빼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을 넣었었어요. 그 오세훈 전 시장하고 안철수 이렇게 넣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간발의 차로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섰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안철수 나경원도 비슷한 거죠. 오세훈을 빼고 나경원을 넣어도 예. 저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음. 그 자체는 지금 박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차이를 좀 꽤 나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체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벌써 대권을 뛰어봤고 대선 도전도 해봤고 2번이나 그리고 서울시장 도전도 이미 해보신 분이고 양복까지 누가 있죠. 보더라도 예. 안철수 나경원 하면 안철수가 급이 좀 더 무게가 나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엇비싸게 나왔다. 그렇게 반가울 소식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이게 우리 프로가 심의를 제대로 세게 받는 아니요 전혀 아니지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선관위 예. 여론심의위원회 아, 거기 또 필요 올라가고 없어요. 하니까 필요 없어요. 예. 한길리서치거 보니까 예. 여권에서는 박영선 16.3, 음. 추미애 8.8, 박주민 7.2 순이었는데 추미애는 그냥 언론사에서 넣어본 것 같고요. 예. 뭐 본인이 뭐 서울시 관심 표명 전혀 없었는데도 예. 일단 거론이 된 거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17.4, 나경원 16.3,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8.3, 금태섭 6.6 이 정도로 어제 오늘 사람들 이 정도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서울시장 보선에서의 키포인트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직까지는 안철수 당대표가 과연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낼 자체적인 정치력이나 역량이 있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판을 자기식으로 페이스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 이걸 거예요. 정치에 데뷔한 지 10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 현역 정치인 중에서 단일화에 관한 한 안철수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일화를 해봤고 여론조사 방식도 했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지 웃음이 마세요. 예, 네. 웃음이 나오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안 대표가 또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웃지 마시고. 그 매일경제 어떤 기자가 네.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서 10년 전에 안철수 대표의 위상과 예. 지지율로. 지금 보면 네. 오히려 이제 깎아먹은 거잖아요. 50%에 시작해서 지금 3%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일화를 다 겪어봤어요. 예. 여론조사로 누구한테 양보도 해보고 예. 그냥 통 크게 양보도 해보고 뭐 룰을 바꾸자 이 룰로 하자 그래가지고 둘 다 막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예. 많이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오늘 한길리서치하고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는 안철수가 17.4로 나경원보다 약 1.1%포인트 조금 더 나왔지만 예. 안철수로서는 그렇게 흡족한 숫자도 아닐 뿐더러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대단히 약한 숫자고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안철수 대표의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예.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자생력 예. 그리고 비전을 국민들에게 주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담론하게 하거나 고민하게 하는 힘은 현격히 줄었다. 예. 일단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는 증발된 지 오래고요. 그가 새정치 가지고 몇 번 하다 안 되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바로바로 어디를 또 나갑니다. 개표 결과도 안 보고 아 미국으로 가끔 가셨죠.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그 투표 중인데 가요. 이런 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와가지고는 야권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란 걸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조금 어벙벙해요. 아마 빅텐트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번 일요일 날 결자 해지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결자 해지는 내가 뭘 못하게 묶어놓았다가 이걸 풀는 걸 내가 결자 그렇죠. 해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 대표한테 사람들이 뭘 묶어놨다고 풀으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서울시장 양보했으니까 네. 아니 자기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대- 시장을 하게 만들었다. 본인은 이런 그렇게 원인 생각하세요. 제공자로 예. 본인은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지는군요. 예, 아무튼 그 결자 해지도 싹 와서 들어오진 않았는데 예.
상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컬러도 다르고 예. 의석도 다르고 그쪽의 정치 이력을 또 우리가 상당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같이 플레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다. 그 대신 국민의힘과 무언가 제휴를 모색함으로써 안 대표가 잃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 중도나 무응답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잃어야 한다는 것. 그들을 잃으면서도 국민의힘 쪽으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럼 안 대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박시영 대표께서는 이 국민의힘 속마음은 안철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반문연대라는 틀 속에서는 안철수를 동지라 보죠. 예, 활용 가치가 있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대표 순수를 뽑는 거, 그러니까 예. 서울시장을 분명히 찾아와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됐을 때 안철수의 힘을 빌리고 싶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민주당 후보, 유력 후보하고 붙였을 때 국민의힘에 만약에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뛰어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이런 분들로는 도저히 안 여론조사에서 되겠다. 안 되겠다. 예. 안철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철수의 가치가 올라가고 단일화의 수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의 서울시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이 나왔다. 민주당이 뭐 박영선 뭐 그다음에 뭐 우상호, 박주인 만약 이런 분들이 뛰어든다 했을 때는 상당히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되거든요. 원사이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 여러 집권 세력의 불만들도 쌓였고 부동산 문제나 예. 등등해서 그래서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철수를 넣었을 때도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기껏 나야 한 3% 내에서 움직일 거다. 예를 들면 오세훈이 얻는 표와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를 대비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분이 개인 득표로 본다면 3에서 4% 정도의 힘이 있어요. 지금 대선 지지율도 한 3%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예. 나오죠. 4% 정도 예. 나오고 그 정도의 개인 득표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휴 관계였어. 국민의힘과. 그러나 막상 레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안철수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예, 왜냐하면 선의 경쟁할 수밖에 없죠. 예, 때문에 그동안에는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안철수 네거티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종인의 머릿속에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 안철수는 많이 멀어져 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공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 승리가 본인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김종인이 뛰어나서 선거판을 역시 잘 좌지우지하는구나. 예. 전략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본인의 넥스트 이후에 계속 비대위원장 할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대선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본인은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고 싶죠. 자기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자기의 중도화 전략에 부응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은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오세훈이나 이제 나경원도 아니잖아. 예, 금태섭이나 예. 예를 들면 김근식 호남 출신이니까 예. 김근식 예, 그다음에 중도 성향에 강한 뭐 금태섭, 조은희 참신한 인물 예. 이런 분들에 대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되면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을 아마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도 안 됐을 경우, 그마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안철수는 멀어져 있다는 게 맞습니다. 예. 때문에 안철수는 지금 그런 판을 읽었고 궁여지책, 고유지책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이나 본인 처지 자체가 예. 반드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의당 자체가 존폐 이익에 빠져요. 왜냐하면 대선이나 서울시장을 못 모을 것 같으면 다음 지방선거 국민의당 간판은 치를 수가 없거든요. 후보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안철수의 결단을 계속 촉구해왔고 그런 측면에 사실은 안철수는 속내가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본인이 헤쳐모여 뭐 신당 플랫폼, 뭐 혁신 플랫폼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 감이 여전히 없구나 이런 평가 받으면서 사실은 공경이 채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선 직행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 내심 서울시장 생각이 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뭐 비공표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꽤 높게 나온 그런 뭐 조사 결과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흘러다니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새 없이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지금의 당으로만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3의 선택을 나한테 해달라 이랬을 때는 승산이 있습니까? 우선요. 예. 국민의당이 3석을 갖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 명부상의 정당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음. 저는 이 점에서는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식물 상태의 정당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식물 상태 정당. 왜냐하면 좀 가혹한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음. 정당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당원이라는 하부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권리당원 1,000원씩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음. 국민의당은 이게 없습니다. 안 대표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쫓아다니는 그 몇몇 분 그분들만 항상 있는 것이지. 그리고 몇 명 그 뭐 전국 지구당 요건 몇 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중앙당이 되려면 예. 전국 정당이 되려면 그런 것만 서류상으로 갖고 있다 뿐이지 사실 정당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민의 상의 하달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오로지 갖고 있는 게 안철수라는 1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은 그래서 세뇌 효과에 의해서 아직 귓가에 쟁쟁이 남아있는 브랜드 인지도 정도인 거죠. 예.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힘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점프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약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힘과 1대1 또는 1대 0.3 뭐 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예. 마치 옛날에 저 삼성 그거 놓고 제일생명 아니 뭐 삼성물산하고 어디였죠? 최 기자 전문이시죠? 예. 제일모직. 제일모직하고 예. 그거 예. 그거 가지고 왜 말 많았잖아요. 이거 예. 잘못됐다. 예. 셈법이. 예. 어떻게 계산을 하든 간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비교인 거죠. 저울 한쪽이 아예 그냥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안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나 없다. 다름이 없고 다만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개인기로는 17% 정도가 나오고 예. 있으니 예. 쉽게 무시할 수는 없으나 게임 체인저의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인 김종인 대표가 볼 때는 물론 이분도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는 아니에요. 예. 지금 고용된 전문 경영인인데 예. 위기관리 전문자죠. 예.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분이 평소 안 대표에 대한 그 안 대표의 정치력이나 한계를 너무 많이 절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몇 년 전에도 또 과외도 하고 그랬잖아요. 독 선생 과외 예. 했는데 뭐 잘 안 들으니까 틀어지고 예. 그러면서 또 투덜투덜거리고 했는데 김 대표를 한 분이 참 캐릭터가 독특한 게 25살에 가인 김병로로부터 야권 통합 이런 심부름도 다니고 하면서 예. 매우 일찍 정치의 뭐 맛을 본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80 중후반에 이르러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안 대표를 대우해주는 또는 약간 유리한 쪽의 후보 단일화 방안은 절대 내지를 못할 것이고 그건 당내 반발에 직면해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떨어뜨리고 우리가 국민들 민심을 80% 배정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20%로 낮출 테니까 예. 이 정도면 우리가 최대할 수 있는 양보 폭이다. 여기에 들어와서 금태섭 안철수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온갖 서울시장 후보들 다 한 번에서 원샷 한 번에 끝내는 해라. 그게 아마 한나라당에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름을 하도 바꾸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낼 수 있는 실질적 안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여기서 양보를 해도 본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 대표에게는 예. 빅텐트와 야권 단일화를 통한 꽃가마. 사실 야권 단일화가 안 대표 위주로 된다면 현재 여당에게 오늘 시점으로 보자면 선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예. 드리면 부동산 잠깐만요. 있고 예. 뭐도 있고.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쟁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박시영 대표께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우상호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랬는데 박주민, 박영선, 뭐 우상호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은
쟁점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쟁점은 결국 부동산 될 것 같거든요. 서울은. 그 부동산이 제일 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회 이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청년의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이번 선거를 유심히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비대면 국면에서 캠페인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구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까 안철수의 단점도 뭐냐면 결국 안철수는 조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대중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TV 토론이에요. TV 토론 능력이 안철수 대표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대선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죠. 만약에 상대가 국민의힘과 단일화 전선에서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나왔을 때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지 좀 물음표가 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 안철수의 새 정치의 거의 시효가 끝났어요. 오히려 낡은 외투를 입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면모를 뭘로 보여줄 거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안철수는 대중을 보고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민주당으로 넘으면 민주당 역시 경제적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식견, 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 처방, 해법. 네.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국회의장 같이 좀 큰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이슈 주도력 거기에 덧붙여서 TV 토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특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은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지지를 많이 다져서 놨어요. 예. 서울시 의원들하고 관계도 좋고 시의원들하고 관계도 오랫동안 가져온 것으로 알아요. 예. 그러나 대중의 지지는 박영선 장관으로 쏠려 있죠. 왜냐하면 박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 경제적 식견이 있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중소 지금 뭐 벤처기업부 장관도 하시고 예. 과거에 삼성 문제에 대해서 좀 했었죠. 청문회나 뭐 스타 이런 기자시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똑똑하다, 약간 경제를 안다 이런 음. 이미지가 형성된 건 장점입니다. 박 장관의. 예. 반면에 이제 박 장관은 약간 친문 성향의 지지층한테 좀 미운 틀이 과거에는 좀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예. 그것도 많이 약화된 게 예. 장관을 하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됐고, 호감도가 좋아졌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발언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한 1년 반 동안 조용히 지냈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낸 게 없어요.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비호감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까 예. 일단 당내 기반은 우상호 의원이 강하고 또 이제 반면에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도 40대 기술원, 예. 그다음에 뭐 시대 교체, 나름대로는 또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모들을 좀 준비해 왔었어요. 사실 예. 박주민 의원 측에서는 예. 아주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경선에 좀 흥행이 돼야 예. 왜냐하면 저쪽은 뭔가 대선 후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 나경원도 예. 도전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예. 오세훈도 결국은 안철수 득판론으로 인해서 오세훈이 나설 수밖에 없는 오세훈 전 시장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급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당내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출마를 하는 어떤 멍석을 깔아줬다. 오히려 안철수가.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도 내심 서울시장을 노렸었는데 음. 결국은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빅3가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에 좀 더 더 강한 아니면 또 참신한 이런 사람들이 경선에 뛰어드는 게 전략상은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장관은 안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있던데.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왜냐하면 이 국면에서는 당의 명령, 당의 요구를 그거를 외면하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신장시키는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당이 지금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당에서 당신이 가장 경쟁력 높은데 나오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그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박영선 장관은 제가 그 흉중에 들여다가 좀 온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조금 위험은 하지만 예. 당에서 미션을 주니까 당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음. 본인이 욕심이 커요. 서울시장에. 아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고 음.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로 뽑혔고 음. 박원순과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양보를 했죠. 예.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이미 서울시장은 재수생이다. 그에게는 서울시장이라는 포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와 의미, 징검다리로서의 승수 효과 예.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고 거기를 꼭 한번 해야겠다는 게 자신의 정치 일정 타임 테이블에 들어가 있었고 예.
그 지금 여당이 부동산값 코로나가 갑자기 K방역 잘 해오다가 지금 백신 문제 가지고 약간 꼬이고 예. 이게 지금 다행히 어제 오늘은 천을 조금 하회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위험선 맥심선에 거의 들락날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악화되기로 시작하면 민심은 많이 사나워집니다. 행여라도 3단계 들어가면 말이 그렇지 이거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분들은 거의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은 4월 재보선이 집권 여당, 청와대와 여당에게는 굉장히 조건은 솔직히 말해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 저쪽의 선수들이 음. 그걸 잘 받아먹질 못해요. 여전히 예. 대단한 선수가 있어서 따복따복 따가지고 예. 의미 있는 지지율의 상승을 보이질 못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얻고 있는 25%라는 게 예. 국민의힘이 얻는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 윤석열이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찰총장 자리 지켜주어 그게 25%입니다. 어. 조금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버텨줘. 대선 후보 아닙니다. 예. 이 양반 검찰총장 그만두고 어느 당이든 구해서 대선 후보 가잖아요. 예. 절대 25%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박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하세요? 만약에 대선 자, 후보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제 예? 말씀을 일단 매듭을 드리자면 예. 저쪽이 의외로 선수 거론되는 선수는 많은데 예. 반사 이익을 자기 한 몸으로 확 휘당길 수 있는 잠재적 파워와 체급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의외로 마땅치 않다. 예.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시대 정신에 어느 정치인이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가? 예. 그러면 2021년, 22년에 치러질 서울 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의 대선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 촛불에서는 1차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공정과 정의의 좀 더 세련화, 개혁의 제도화, 나중에는 개혁의 의식화가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일상생활이 들어올 수 예. 있게 하는. 예. 언제까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광화문이나 어디서 모여서 촛불만 들어가지고 다 해줄 수 없잖아요. 180석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권이 할 일들을 찾아가고 그때 자기들의 메시지를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시대 정신이 이거다. 이걸 선보이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아마 준비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환경, 선거 환경은 민주당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예. 솔직히 말하면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요. 저는 예. 최악의 경우에. 예. 그런데 저쪽 편이 아직 잘 그걸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대 정신으로 잘 무장해서 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이를테면 이번에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참 안 좋은 소리가 나오던데 예. 그런 일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스크린도 컵라면 김군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없어야 하면서 시대 정신을 진일보시킨다면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박시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4년차 대통령인데 지금 지지도가 다시 반등해서 뭐 39.5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귀찮아서 이거 나머지 또 안 읽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네. 4년차 대통령이 40% 가까이 그 전에도 뭐 30% 후반이었으니까 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이른바 잠룡 후보들도 사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인기가 없잖아요. 네, 여전히 뭐 여권의 가장 강력한 축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거센 거고 야권에서는 대통령만 때려서 대통령을 힘을 빼놔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놔야 여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내인덕이 없는 거죠 아직은. 예. 그런데 이제 지지 강도는 과거보다 조금 약해진 건 분명해요. 지지층 내에서 이래저래 불만들이 쌓여가죠. 되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워낙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때리기에만 전념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비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방역 이런 등등의 위기 국면에서 믿을 건 그래도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저변에 꽤 깔려 있는 겁니다. 예. 10명 중 4명은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 지지도라는 질문으로 하면 45%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 지지를 처리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한 45%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4년 차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좀 소폭 반등한 것은 어쨌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단락 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징계가 이루어지면서 예. 물론 이게 이제 인용이 되느냐 가처분이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 또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일단락되면서 중도층이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국면, 시끄러우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진보층이 볼 때는 일부 진보층은 좀 떨어져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정직 결정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공수처나 이런 등등을 꾸준히 해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완됐던 분들이 좀 결집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진보층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23일하고 24일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정경심 교수 재판, 그 다음에 윤석열 네. 관련돼서 행정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코로나19 같은 뭐랄까요 세계적인 이슈,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나 뭐 이런 다른 거시경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현 정부의 탓이다라고 하기도 서로 간에 논쟁이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부동산은 사실 정부에서는 예. 원래 이제 연초로 내려봤습니다. 한 예. 2, 3월, 3, 4월 사이에 전세 문제도 좀 잡힐 해결되고, 거고 매매가도 좀 그다음 내려가고. 매매가도 어쨌든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예. 좀 쏟아질 거다. 예. 그다음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5월 전에 31일까지 팔아야 되니까요. 예, 좀 예. 팔아야 하니까. 예. 그래서 원래 연말까지는 예. 지표상 팍 찍히는 게 없는데 예. 오늘 이제 나온 지표를 보니까 전세 물량 중에서도 이게 연속성 있는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상승을 했지만 계속 그 옛날에 2년 전에 살았던 분이 이제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의 오름폭은 굉장히 낮아져서 오히려 그럴 그 수밖에 전세 없죠. 가격은 예. 떨어졌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또 예. 그렇게 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전세가 조금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어떤 청신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조금 버틸려고 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물론 이제 1주택 그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새로운 장관이 들었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큰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패배고, 또 어떻게 나오면 여권 입장에서는 패배가 되는지, 그게 이제 집행유예를 가지고 어떤 선을 갈라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의 구형은 7년입니다. 예. 굉장히 중형이죠. 예. 7년 구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자신이 있나? 그런데 공소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공소했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또 도중에 공소장 바꾸기도 뭐 여러 번 하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공판유지 검사들끼리도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뭐 그랬었는데 자 지금 제일 큰 게 표창장 위조 이런 거 가지고는 7년이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예. 무식하게 말해서 표창장을 100번을 위조해도 그건 7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과태료 소환이죠. 중요한 중요한 건 이제 코링크 P의 사모펀드의 성격의 문제인데 이게 횡령인 예. 것이냐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이자 형태의 지급인 것이냐와 예. 이 사모펀드 Q2를 누가 지배했느냐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이익선과의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예. 아마 여기에서 우리 최 기자가 경제 사이드 오래 뛰실 때 사건 기자를 조금 하셨으면 바로 감이 오셨을 텐데 지금 예. 7년인데 징역 1, 2년 또는 집행유예가 따라붙는 징역 1 뭐 이런 정도면은 윤석열 수사는 대참패한 겁니다. 대참패. 이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한국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야 나중에 1심 재판 결과는 신경 쓰지 마. 묻어. 담가. 조사. 조폭이네, 조폭. 그 세 개거든요. 예. 일단
담가. 무도 담가 조사? 담가. 아 조사버려 뭐 이거. 조사. 예. 그리고 묻어. 예. 그 기소예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묻지 마야. 예. 그리고 무죄 나오면은 원래 그 인사고과에서 철저히 반영하는데 음. 형사부 소속 검사들한테는 칼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요. 음. 인사고과 가지고 너 고생했는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안 되겠어. 지난 1년 동안 개판이구만. 통영으로 가.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근데 특수부나 공안부에서는 무죄율이 나와도 아이고 큰일 하느라 그랬구만 뭐 애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 사실 그런 익스큐즈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 뜯어 고치자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의 한 지규고요. 그래서 지금 7년을 때렸는데 집행유예자가 붙는 선고가 나온다면은 이건 무조건 검찰의 윤석열 참패다. 완전 참패고. 예. 그리고 7년에 비해서 뭐 징역 몇 월 예. 이런 식이 나와도 이것은 아니다. 그러나 2, 3년이 만약에 뭐가 실형이다. 그러면은 예. 이건 조국 또 정 교수는 물론이고 예. 일바 개혁 진영에서 그냥 도덕적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저의 이겁니다. 과연 이게 권력형 비리였느냐? 조국이라는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던 일가가 좀 더 도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죄를 해야 하는 문제냐? 근데 지금 이 건으로 작년 8, 9월부터 전쟁이 시작된 이래 윤석열 총장 라인에 일관된 얘기는 살아있는 권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권력형 비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권력형 비리이려면 집행유예 없는 7년 반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작동되고 유지되는 동안에 남편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권력형 비리예요. 그게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강남에 빌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물론 소박한 꿈은 아닙니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요소가 있었다. 우리도 그것은 보통 권력형 비리로 몰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아니 예. 보통 우리 살면서 뭐 강남에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냥 하죠. 그냥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하는 이야기죠. 예. 저는 예. 사실은 조금 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예. 그 생략하고 예. 저도 이거는 수사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실제 했던 행위 그 자체만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조국 장관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그때 지금 그 윤석열 징계위에서 나왔던 판사 사찰 문서 예. 거기에 이른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1심을 재판하는 분도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뭔가 그 다수의 흐름, 주변의 흐름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맞는 판사도 그런 성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가 윤석열 총장이 무리수를 뒀다 이런 인식이 좀 많아져야 예. 판단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울 텐데 그렇죠. 아직은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 인식이 혹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론조사 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은 있긴 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제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없이 예. 소신 있게 법률이 정한 부여한 그런 어떤 법에 의한 판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둘 다 윤석열 집행정지 이 관련된 행정 심판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1심도 그렇고 법에 의한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요동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거 하고 예. 23일, 24일에 나올 24일. 두 법원의 그렇죠. 결정에 따라서는 예. 상당한 상당한 변화의 폭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예. 진폭이 클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죠. 정치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지 이것도 1승 1패가 될지 2승이 될지 네.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한마디만 좀 더 예. 덧붙이고 싶으면요. 지금 당별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예. ARS를 주로 하는 뭐 이제 리얼미터나 이런 쪽과 갤럽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 예. 갤럽 측에서는 한 10%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섭니다. 예. 10%포인트 차는
오차 범위를 살짝 넘긴 거고요. 음. 그건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고. 예. 리얼미터에서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이 좀 1% 가량 앞서 있는데 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국민의힘은 그 30%, 31%를 깨고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즉, 현 정부에 대한 이반의 폭이 크거나 예.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25%까지 쏟아지는 정도라면 이낙연과 이재명을 동시에 제쳐버린 거 아닙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예. 그렇다면 그 인기의 일부가 국민의힘에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35, 6 정도는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음. 윤석열의 수은주는 뿡뿡 올라가지만 음. 국민의힘 쪽은 딱 그 선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느냐? 국민의힘을 아직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나 이 정부에 대한 이반이 큰 나머지 그래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 너희들이 뭘 한번 해봐. 여기까지 비등되고 끌어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직은 해석해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정당 그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 기관마다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반면에 예. 정당 지지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ARS든 전화면접 조사든 안심번호, 휴대폰 가상번호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예.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도 ARS로 안심번호를 해보면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차이가 꽤 납니다. 정당 지도에서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RDD 방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 안심번호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느냐도 아마 지금은 이제 또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꼼꼼히 막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예. 가급적이면 안심번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오도독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6시에는 나가줘야 되니까 저희가. 함께 해주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